바다 이야기 진짜 이거 저도 사실 그걸 조금 잊고 있었어요. 워낙 좀 오래된 일이라서 그때가 이제 2006년도 한참. 그러니까요. 10년이 살짝 넘었죠. 와, 젊은 날의 김진태 검사. 네네 잊고 있었는데 네. 맞아.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등장인물들 지금도 다 누구 하면 알 수 있는 등장인물들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뭐 지금 저 대통령도 끄집어 내려가지고 지금 감옥까지 보내는 마당에 그럼요. 뭐 10년 지났다 해가지고 이거 그냥 덮을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변인들부터 다 이야기를 해도요. 왜 제일 중요한 얘기 있죠. 네가 해봤어?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를 기억나시는 대로 기억나는 쭉 해주세요. 대로요? 네, 그냥 쭉. 자, 쭉. 이제 때는 2006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으로 거슬러 네. 올라갑니다. 바야흐로 봄이었습니까? 바야흐로. 그때 제가 나름 잘 나가던 검사, 대검찰청 강력과장. 이 마스크를 가지고도 강력과장, 전국의 깍두기 조폭들이 사시나무 떨듯 떠는 딱 집어서 저기는 확실히 없애자 그러면은 뭐 와서 다 일망타진해가지고 쓸어버리는. 예, 전국에 과장 하니까 뭐 회사의 과장은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검찰청 과장은 달라요. 부장 위의 과장이에요. 어? 진짜 아, 그게 그렇게 됩니까? 부장 위의 과장이에요. 전국에 부장 검사는 많은데 고참 부장 검사 중에 뽑고 뽑아서 대검찰청의 과장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서열이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건 또 네. 저는 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 그때 광역 과장 한 명이 앉아가지고 전국의 깍두기들을 다 잡고 그걸 했었던 거예요. 전국의 이 강력부 부장 검사들을 지휘해서 네. 과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꽤 젊었을 때였는데. 그렇죠. 뭐 지금보다 이제 10년 전이니까. 네. 예, 그래도 뭐 이제 나이 조금 먹을 만큼 먹었다는 얘기도 되죠 지금. 아니요. 지금은 하여튼.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신 분이세요. 대선 후보로 나서셔서 네. 전 연세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뭐 이제 애들이 벌써 다 막 대학교 다니고 그래요. 일찍 결혼하셨어요? 뭐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래도 좀 그런 편이죠. 26에 결혼. 그러니까 전 36세 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36 안 돼 보이시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아주 너무 즐거운 방송이 어머. 자,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네. 그런 위치에서 있었어요. 정확히 11년 전쯤 되겠네요. 그래, 맞습니다. 지금 2006년 2017년이니까. 3월 달에 네. 거기에 이제 부임해서 네. 이제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슬슬 이 전국의 이 사행성 오락실, 게임장, 바다 이야기 이게 막 독버섯처럼 전국에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 그때요. 네. 그래서 제가 상태를 이제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당시에 이제 제가 과장이라 그랬죠. 네. 그 위에 강력 부장, 강력. 대검, 네. 강력 부장이 네. 이제 검사장 급이에요. 검사장. 네. 네, 검사장인데 그분한테 보고를 했어요. 야, 이거 문제가 심상치가 않다. 이 게임장 이거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사장이 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하라 그랬겠어요? 하라고요. 당연히 하라 그랬겠죠. 그쵸. 어유 김 과장, 역시 이걸 내가 봐도 좀 그래. 이걸 좀 제대로 해야 되겠어. 네.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냐?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의원, 충북, 진천, 음성, 괴산 하도 많아서 거기 그쪽 지역을 맡고 계시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제 직속 상급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사수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자. 이거 당연히 그러죠. 당시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자. 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갔죠. 이런 걸 해야 된다. 칭찬을 엄청 받았어야 되잖아요. 네. 너네 무슨 쓸데없는 그딴 걸 가지고 뭘 한다는 거냐? 그런 걸 경찰한테 넘겨. 검사가 무슨 뭐 오락실이나 단속하고. 오락실요? 네. 그래서 아니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다 넘겨. 그럼 뭐 조폭 그 오락실에도 조폭도 많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조폭들이 이제 그런 데로도 옛날에는 가서 그냥 시장 가서 삥 뜯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애들이 이제 막 점점 넥타이 메고 막 양복 입고 다니면서 뭐 사업을 합내, 기업을 합내하면서 오락실에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조폭들부터 좀 단속을 해서 네. 조여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하지 마.
무슨 검사가 깍두기들이 나왔는데 그거 다 경찰한테 넘겨. 하면서 아예 강력부를 없애버릴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검찰총장. 아니 2006년 3월 그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그 정모 검찰총장이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생. 누군지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정상명 검찰총장. 정상명 검찰총장. 정상명 검찰총장.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뭐 그냥 변호사로 요새는 뭐 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당시 노무현의 몇 안 되는 네. 노무현의 그 동기생. 동기생. 사시 동기생이면서 계속 친분을 이어와서 뭐 검찰총장까지 되신 분입니다. 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오락실 단속하자, 깍두기 조폭 단속하자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뭘 다 무슨 그걸 없애버린다는 둥. 네.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어떡합니까? 꾸역꾸역 설득을 해서 네. 이제 전국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행성 게임장. 게임장만 네. 제가 이제 그 진두 지휘를 해서 네. 게임장을 단속하니까 이게 게임장이 뭐 한 몇백 개, 몇천 개냐? 전국에 10,000개. 10,000개였어요. 벌써 그만큼 퍼졌어요. 그만큼 벌써 퍼져 있었어요. 네. 전국에 검찰청이 한 50개쯤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쫙 공문을 내려서 일망타진해라. 하자. 연말까지 싹 없애자. 그러니까 뭐 이제 전국 검찰청에서 그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 이거는 할 여력이 없어요. 뭐 수사 인력이 없어요. 뭐 돈도 많이 들어가요. 하면서 막 와글와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뭐 검사가 그 검찰청에서 단속하면 되지 무슨 돈 타령이냐 이랬더니요. 하나 재밌는 거는 어디 가서 오락실을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싹 다 압수를 해와야 되잖아요. 네. 이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어디다가 그걸 쌓아놓을 데도 없는 거예요. 이거 거의 코미디 같은 얘기네요. 예. 쌓아놓을 데도 없으니까 창고를 임대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적어도 임대료는 줘야지 이걸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예요. 주먹국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검찰 체계가 그렇습니까? 그 정도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수사비를 참 이거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당시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처를 찾아가서 네. 수사비 좀 달라. 이거 예산에 없이 예비비로 수사비 10억만 달라. 그랬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그게 뭐 기재부가 되고 있는 옛날에 기획예산처였어요. 네, 옛날에 2006년. 네, 갔더니 코웃음 치면서 뭐 저 어디 젊은 검사가 뭐 와가지고 뭐 무조건 10억 달라고 하니까 코웃음을 치는 거를 제가 설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10억을 투자하면 내가 이거를 1000배로 불려주겠다. 1000배 투자해라. 투자라고 생각을 해라. 너무 재밌으세요. 네. 10억이면은 1000배면 얼마야? 100억, 1000억, 1조잖아요. 아 그러네요. 1000배라고. 네네. 이게 그냥 큰 소리 칠 일은 아니에요. 1조가 적은 돈 아니잖아요. 네. 그랬더니 픽 웃으면서 뭐 어떻게 1000배를 불려줄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몇 달 동안 수사하면 벌금, 뭐 추징 이런 거로 1조를 내가 땡겨오면 남는 장사 아니냐.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니었군요. 그럼요. 다 이게 근거 있는 계산이었군요. 계산을 네, 해가지고 그랬더니 못 이기는 척하면서 10억을 툭 주더라고요. 예산을 받았네요. 받았어요. 네. 자, 10억을 가지고 진짜 의기양양하게 왔어요. 이제 대검찰청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이제 그거를 50개 검찰청에다가 나누면은 10억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래봐야 진짜 얼마 안 되네요. 얼마죠? 2천만 원이 되겠네. 10억이면 2천만 원. 네, 2천만 네. 원이 되겠는데 2천만 원이라도 제대로 나눠주면 그거 가지고 뭐 그 시골 검사들 열심히 일해서 네. 성과를 올렸을 텐데 그걸 또 중간에서 또 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달 사고도 나요? 배달 사고도 나는데 그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거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는 거기 지금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사행성 게임장보다 진짜 나쁜 놈들은 이거를 게임기를 만든 회사다. 아 제조업체. 예.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걸 만들기만 하면은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다 사가는 거잖아요. 예, 그냥 기계를, 막 사가고 예. 보니까 그 사행성 게임장 이렇게 하나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이제 누르고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게 보려고. 재밌어요?
뭐 별로 재미도 없는데 돈을 잃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하는데 컴퓨터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컴퓨터에 그런 그 프로그램을 심은 컴퓨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거를 대당 1,0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아, 기계 한 대. 조금 뭐 이렇게 널빤지로 이제 그럴듯하게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은 실상은 요거 킵판하고 뭐 간단한 요거 저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니터와 컴퓨터 그거 하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남겨 먹는 거잖아요. 100만 원. 그러니까 기계에서도 일단 돈이 남는군요. 기계에서 엄청나게 남겼어요. 네. 그 만든 회사들이 네. 3대 메이저 업체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기계 회사를 단속을 이제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 더 몸통이 있었어요. 기계는 100만 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뭐 수십만 개를 팔아 가지고 막 몇천억씩 그냥 그 부당 이득을 챙기는데 네. 그거보다도 뛰는 놈이 더 나은 놈이 있었어요. 누구냐? 상품권 발행업자. 아, 그게 뭡니까?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 뭐예요? 이제 오래돼서 그거를 잘 벌써 이제 기억이 다 가물가물하잖아요. 네. 어디 저 호텔 무슨 저 카지노에 가서 그 슬롯 머신 이렇게 누르면은 거기서 좌르르 돈이 나오잖아요. 코인 같은 거. 코인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가서 현찰로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내국인들은 강원랜드에서만 할 수 있죠. 그렇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그 자리에서 이걸 눌러서 잭팟이 터지면 현찰로 확 터지는 거예요. 네. 현찰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국내법상 강원랜드 정선 카지노 네. 그거밖에 없고 네. 사행성 게임장에 가서 현금을 받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법적으로 아, 그때도 안 되고 그렇군요. 지금도 안 되고 네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잭팟이 터졌을 때 네. 뭐가 쭉 나오는 게 상품권이 나오도록 아, 그럼 종이가 떨어져요? 그 종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코인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주면 큰일 나니까 상품권을 주도록 그거를 어디다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문화부에서 야 그게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니까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고 거기서 상품권이 나오면 문화 상품권을 가져다니면서 막 쓰면 문화 산업도 발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상품권 정도는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상품권을 가져가요. 상품권이 30만 원어치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문화상품 하는 데 가서 뭐 건전한 공연만 가고 어디 가서 뭐 그런 것만 사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 편법. 당연하죠. 꼼수. 그 상품권 그 게임장 업체 그 업체에서 돈으로 바꿔주면 너무 속이 보이니까 그 층에 아주 다른 층 저 위에 구석에 가면은 그걸 바꿔주는 아줌마가 있어요. 카드치기. 아니, 그러니까 깡. 깡. 그냥 뭐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짜리 같으면 한 뭐 9만 5천 원 주고 이런 그렇지. 수수료 좀 제하고 그걸로 이제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아웅이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상품권으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를 그때 무슨 신고제로 했나 뭐 해가지고 몇 군데를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상품권이 우리가 말하는 문화 상품권이 아니에요? 문화 상품권인데 그때 특별히 그거를 더 이렇게 추가로 찍어낼 수 있게 해서 그런 이 게임장 업체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불과 셀 수 없는 몇 개. 아무나 거기 들어가게 하겠어요? 그러면 뭘 그 권력을 끼거나 뭘 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우리가 거죠. 생각하는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통용되는 이제 상품권이었군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거기는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거 게임기 만드는 업체는 그래도 10배 기본 원가는 10분의 1이라도 들어가지만 여기는 네. 종이값만 들어가면은 그냥 막 그럼 노다지. 종이가 돈이 되는 거예요? 종이가 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그 몸통 집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실세들인 문모 씨, 명모 씨, 아, 이런 건 실명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등등이 그렇습니다. 다 관련돼 있다는 설이 파다했어요. 아, 설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검에서 전국의 강력 부검사들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그 게임장을 단속하다가 게임 업체를 단속하다가 몸통이 이제 상품권이다. 상품권을 단속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립하다한 정권 실세와의 연루 이거를 확실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지금 쏙쏙 되고 이해가 있습니다. 되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정상명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그거 당연히 확실하게 전부 다 이거 해서 파헤치자.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너네들. 그러면서 뭐 시간을 끌면서 뭐 어쩌고 뭐 그때 뭐 청와대도 뭐 누구를 통해서 뭐 보고를 하고 뭐 이러더니만 이거를 완전히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사실 하고 싶은데 눈치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될 일은 아니니까 절묘한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총장이. 뭡니까? 좋다 하자 하는데 너네까지 여태 했던 김진태 뭐 그 위에 경대수 너네 고생 많았어 좀 쉬어. 중수부에다 맡길래 이거를. 중수부장한테 중수부장 일로 와봐. 이거 좀 이렇게 됐으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뭐 권력형 비리도 뭐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당신들이 한번 해봐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중수부가 뭐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일선에 있는 여태까지 해오던 강력부 검사들을 좀 지원을 해줘. 자기들이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사건을 뺏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수부장이 누구냐? 누구였어요? 요번에 그 특검한 박영수 검사장.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가 박영수 검사였다. 네, 그때부터 밉상이었어요. 그때부터 뭐 말만 앞세우고 뭐 온갖 거 다 할 것처럼 하더니만 뭐 저 총장한테 살랑살랑 해가지고 뭐 자기 그걸 가져가더니만 뭐 하는 척하고 뭐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요. 지금 우리 특검도 똑같잖아요. 제가 왜 지금 웃냐면요. 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이분을 얄미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랬습니까? 그때부터 밉상이야. 사건은 뺏어가 놓고 뒤에 나오는 성과는 하나도 없지. 예? 그래서 우리 제 위에 있던 그 경대수 검사장이 진짜 저 얼마나 이 좀 명예심에도 손상을 입고 하니까 그때 사표 내고 나와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때 바로. 사건 뺏기고. 사건 근데 뺏기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파고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뺏기면 정말 허탈하겠어요. 허탈하죠. 그러니까 한 몇 날 며칠을 저하고 막 이렇게 둘이서 막 소폭 신나게 막 타서 드시더니 사표를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아니 뭐 이 주군이 그렇게 나간다는데 내가 참 그 자리에 그냥 있기가 그래가지고 저도 내겠습니다 형님 막 그랬더니 야 너라도 남아서 있어야지 같이 다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강력부는 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혼자서만 그렇게 탁 하고서 던지고 나가버리고 저 혼자서 남아서 그렇게 남은 그해 이 하반기를 계속 지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중수부장은 그 사건 상층부 그런 거를 수사한다고 사건을 가지고 가서는 제대로 파지도 않고 그때 강력부 검사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가 잠깐 뚝 끊겼는데요. 자, 그래서 아까 경대수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의원님이신 거죠, 이분이 나갔고 우리 의원님은 2008년도까지 검사를 하시고 좀 더 했죠. 예, 2008년도까지 하시다가 2009년도에 변호사 사무실 내시고 그리고 2012년도에 국회로 들어오셨나요? 네. 그럼 국회로 들어오실 때 혹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그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또 은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때 그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그 상층부 권력형 비리에 관한 거는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우리는 수사도 못하고 뺏겨버리고 너는 그냥 전국에 있는 이 사행성 게임장이나 단속해. 단순 무식한 너네 강력 검사들은 그런 거나 해. 상층부 비리 이런 건 우리 중수부에서 다 할 테니까. 멋있는 거, 폼나는 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손에 그냥 그 10,000개 되는 거를 거의 다 없앴어요. 98%를 없앴어요. 1년 동안.
뭐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그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경찰, 검찰 뭐 동원해서 네. 그래서 그걸 다 없앴는데 돌아온 거는 저 인간들 저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야. 어? 총장이 얘기하는 거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맨날 와가지고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한 놈은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한 놈은 그런 놈의 새끼고 하니까 뭐 입법했어요? 검찰총장 입장에서? 안 이쁘죠. 안 이쁘겠죠? 보통 대검 그 과장으로 있으면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이제 가는 네.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를 이름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발령을 내주고 네. 그래서 나는 어느 부서로 가라는 거야 하고 보니까 엉뚱한 대외 기관으로 또 파견을 냈어요. 2007년부터 2008년 얘기십니까? 2008년 정확히 2008년, 8년 네. 한 해 동안에 과거사위원회 위원회로요? 네, 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직을 가지면서 과거사위원회 가서 너 1년 동안 근무 좀 해라. 일하지 말란 거네요. 야, 그때 그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위원회 그 좌파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옛날 다 역사 바로잡기 그럼요. 뭐 뭐든지 해가지고 뭐 거기 가 계셨어요. 칼기 폭파 사건도 뭐 조작, 뭐 문세광 유교사 저격 사건도 조작, 뭐 이것도 조작 저것도 조작 다 하는 데를 현직 검사 하나를 거기다 딱 내려놓고 너가 알아서 다 막아 이러는 거예요.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정말 혼자 가서. 정말 그랬죠. 내가 뭐 왜 여기를 가서 그때는 정말 귀양살이 한다 생각했는데. 근데 왜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눈이 빨개지십니까? 아니 갑자기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이 정말 인사 불이익 입어가지고 애가 그냥 뭐 제대로 된 그 인사 이걸 못하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뭐 밀려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국회까지 들어오게 그럼 된 어떻게 거죠. 보면 이 덕에 여기 오신 거네요.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덕에 재선까지 올라오신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우리 당시의 강력부에서는 그거를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네. 아주 일찌감치 그 아주 이 열의를 불태웠는데 계속 미온적이고 수사하지 말라 하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시기가 돌아오니까 사건을 떼가지고 중수부에다 맡겼다는 거. 네. 그리고 그걸 나서 맡은 사람이 박영수 검사장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수사하는지 뭐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수사 라인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가 됐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검사 독일체인데 전혀 그래도 모릅니까? 전혀 네. 배제가 돼서 알 수도 없고 네. 전국의 강력부 검사들을 데려다가 일을 그때 몇 달 동안 했는데 상품권 뭐 이거는 해보니까 별로 나오는 게 없더라 하면서 그냥 슬그머니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품권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도 연루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다 그런 어떻게 게 된 다 겁니까? 그때부터 있었죠. 지금 만약에 무슨 김기춘, 조윤선 뭐 블랙리스트, 뭐 정유라 뭐 학점 올려줬다고 교수가 6명이 구속돼. 지금 그 박영수 특검이 내세우고 있는 이 잣대에 10분의 1만 들여대고 거기서 했으면 적어도 몇 명은 잡아놨어야 돼. 그러면 왜 박영수 중수부장에게 넘긴 겁니까? 총장이 그렇게 시킨 거지. 그러니까 왜요? 왜냐? 네. 우리가 뭐 그때 왜냐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추측하는 거는 강력부 얘들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네. 얘들은 단무지거든. 뭐가 나오면 그냥 계속해서 파고 가가지고 뭐든지 막 잡아 넣으려고 하고 그러는 애들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럼 그 당시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셨군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 검찰 수뇌부에서는 얘들한테 맡기다가 이거 어디까지 동티가 날지 모르겠다. 중수부장 시키면 뭐 입에 혀처럼 착착 알아서 눈치껏 잘해주니까 거기다 맡긴 게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럴 만한 정황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온 뭐 결과도 하나도 없었고요. 이 바다 이야기가요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흐지부지 상태로 끝이 나서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그뿐만 아니라 왜 이제 와서 이 수사를 다시 꺼내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네. 돌아가서 10억 제가 그거 따왔다 그랬잖아요. 네, 네. 수사비. 지금 와서 보면 뭐 국회의원 하다 보면은 10억 사실 뭐 길 하나 놓는데 몇백억 뭐 천억씩 들어가는데 10억 국가 예산으로 보면 별거는 아니지만 네. 힘들게 그
진짜 종잣돈 같은 10억을 받아와가지고 전국 검찰청에 좀 넣어놔주려고 했더니 중수부장이 띡 인터폰에서 부르더라고요. 어이 김 과장 뭐 어디 가서 수사비 좀 받아왔다며? 네 10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칭찬받을 줄 알고 참 제가 힘들게 해가지고 그 10억이나 받았잖아요. 딱 그랬더니 그래 그럼 좀 내놔. 자기가 제 위에 있는 사람 나갔다 그랬잖아요. 사표 내고. 네. 이제 더부살이를 하는 거예요. 결제를 중수부장한테 제가 올리도록 네. 막 이렇게 됐어요. 나도 요새 판공비 좀 부족한데 그래도 조금은 내놔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몇 억을 뜯긴 것 같아요. 삥도 뜯기셨습니까? 네, 삥까지 뜯기고 참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애비 없는 그 어디 저 서자처럼 그런 서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저는 이 바다 이야기를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하셨다. 그런데 사건을 뺏겼다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뺏긴 거군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사비 받아온 것까지 그 판공비로 일부를 또 이렇게 뭐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또 해서 좀 챙겨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전국 그 검찰청에다 나눠줘서 그 몇백만 원 뭐 되지도 않아요. 각 그 검찰청으로 되는 거는 얼마 기본적으로 뭐 한 전국청에다 한 200만 원씩 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갖다가 창고를 임대해야 되는데 창고 임대 비용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 이렇게 판때기 뭐 이렇게 큼지막 하잖아요. 게임기. 그거 다 떼가지고 없애버리고 요 키판 요만한 거 그게 제일 감 나가는 거니까. 압수. 그것만 이렇게 쌓아가지고 압수해 놓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의원님 그 당시에 이로 인해서 피해봤던 사람들이 굉장했었고 가정폭파는 물론이고 사람들까지 폐인이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대요. 많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도 못 받고 뭐 그로 당연하죠. 인한 어떤 결과도 없는데 당연하죠. 아직 공소시효는 남은 거 아닙니까? 이 사건. 공소시효 그 뇌물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남았고요. 저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 네. 지금 당연히 남아 있고 그때 당시 이 저 바다 이야기로 인한 우리 사회적 피해는 정말 이런 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국이 그냥 도박 공화국 10,000개가 있었다니까요. 전국에 그러니까 이 게임장이. 이건 다시 수사할 수 없을까요? 그거로 인한 이 무슨 개인 빚진 것만 어느 연구기관에서 냈는데 개인 빚만 8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빚진 것만 8조. 그렇게 정말 이거는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다른 거는 자기들끼리 있는 놈들끼리 뭐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뭐를 하고 뭐 하면은 그 상층부 비리라고 쳐요. 이거는 그냥 그 밑에 그야말로 그 월급쟁이 아예 월급 취직도 못한 그런 사람들 그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 그 피 같은 돈을 전부 끌어모아 가지고 그 상품권 발행업자의 배를 불려가지고 뭐 그 돈이 뭐 어디로 그렇게 그걸 허가를 몇 명한테만 내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뭐 리베이트나 이게 없을 수가 없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특검이니 뭐니 하고 있는 거 이런 기준에 정말 10분의 1만 그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당시에 분명히 이거는 바뀔 수 있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막 어거지로 무슨 이 수사 라인을 막 바꿔가면서 잘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엉뚱한 대로 뭐 중수부로 넘기고 뭐 이럴 일도 없었을 거고 하여튼 그때 그랬는데 세월이 지금 11년 흘렀지만 아직도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그때 당시면은 요새 그 잘 나간다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군요. 그럼요. 그때 네. 2006년이니까 네. 노무현 정부 말기잖아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그때 있었던 모든 권력형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운명 공동체다. 뭐 경제 공동체보다 지금 뭐 더 무서운 얘기 더 아닙니까? 무서운 거죠. 지금 네. 뭐 경제 공동체라고 이 난리들을 하고 이러는데 그거보다 몇 단계 더 높은 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장에서 뭐 리베이트가 뭐 들어온다면 이런 것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혀 모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